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 Q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장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지금은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뚜렷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장 좀 체크를 해주시고 빠르게 내일장까지 좀 점검해 주시죠. 예, 금요일 시장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래소 시장 여전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1993포인트대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필히 좀 체크를 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740억과 280억 각각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 프로그램 쪽도 950억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여전히 상승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는 1.8% 가까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이었었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예비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 종목별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종가에는 조금 들어놓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구간을 활용을 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시장이 양호하게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압축을 해서 종목의 수를 확 줄여놓고 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괜찮는지는 모르겠다 싶다라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비치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럼 부품주들이 좀 괜찮을 거고요. LG그룹주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 업체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약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약보합세인데요. 결국은 변동성 랠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올라가는 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변동성 랠리니까 흔들면서 갈 것이다. 흔들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 전일도 강하게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방 쪽, 즉 583포인트까지는 마음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 583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동성 랠리를 거쳐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583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일 결과적으로는 좀 건전한 조정이에요. 코스닥 지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약간 기다려주고 있는 듯한, 즉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데리고 오긴 오는데 그 형을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아우의 넓은 아량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583포인트까지의 어떤 변동성 랠리, 즉 전 고점 영역대까지의 강한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장이다. 왜?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성 자체가 위쪽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583까지 가도 다 같이 가는 예전처럼, 증시의 투명성을 제외한 그런 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증시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다 같이 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별적 상승장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포트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그걸 재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583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를 즐기시려면, 포트를 재편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강조 드릴 테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그 포트 재편의 전제 요건입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포트 재편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요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내 멘트 정재훈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자, 증시 큐어보스에서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편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이 아닌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네, 진짜 1개월 서프라이즈 이벤트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의 이벤트, 대박 이벤트죠.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지금 대안주죠. 거기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법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 CD는 바로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쭉쭉!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대안주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기도 전에, 이제 정답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대한항공. 당연히 틀렸겠죠. 자, 뭔지 어떻게 아시고, 저희 힌트도 안 나간데, 6782님, 아유, 너무 하시네요. 감사는 합니다. 예, 이렇게, 열렬히 성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는 한데, 힌트 듣고 정답을 차근차근 맞추십시오. 자, 첫 번째 곡에 넘어가 주시죠. 자, 이 기업은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예, 500만 이상의, 화소, 그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을 매수를 하셨네요. 29만 2천 원에 15% 단기적으로 좀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선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박스권역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들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박스 상단권역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약 31만 5천 원짜리대에서 32만 원 정도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대는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7만 5천 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DHP 코리아, 7,400원에 비중 15%라고, 9567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DHP 코리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7,400원이시면, 손실 구간 중이신데, 자, 요렇게 오르고, 그죠? 딱
횡보, 요렇게 오르고 조정과 함께 횡보, 즉 여기서 횡보 구간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고 자 여기서 살짝 조정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횡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 횡보가 나올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박스권의 뚜렷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700원과 바로 6,800원 사이의 박스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도 6,800원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주봉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어요. 그죠? 주봉 중심선이 살아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주봉에서 지금 둔각을 만들고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 보셔도 7,7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고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8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손절할 만큼 동사의 어떤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만도를 매수를 하셨네요. 12만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금일 만도가 하한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분할을 결정을 했죠. 즉 이제 지주사인 한라홀딩스 그리고 사업회사인 만도로 이렇게 분할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대주주에 대한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불신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대량의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하한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대 11만 4천원대를 최근 들어서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조정에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일장 시초가 즉 11만 4천원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양매도가 좀 나아졌습니다. 기관 쪽에서 특히나 34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내일장 일단은 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11만 4천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동안은 12만원 자리대, 오늘 고점 자리대와 시초가 자리대죠. 12만원 자리대를 넘어서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웅제약 72,000원에 비중 50%라고 5096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웅제약은 두 번의 어떤 큰 흐름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월봉 차트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7,000원대가 2007년도 가장 어떤 증시 화랑기 때 올라왔다가 그때 리먼 사태와 함께 무너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 부근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고점 영역대를 아직 뚫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월봉이 아직 강하게 추세선상 꺾인 모습이 아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고 그때 리먼 사태 떨어질 때는 강한 장대 음봉 월봉에서의 강한 장대 음봉으로 밀고 내려온 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장대 음봉은 없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단음봉들이 있는데 단봉들에 의해서 지금 꺼졌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충분히 지지만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즉 주봉상 지금 지지가 명확하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2평선 즉 여기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횡보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7만 4천원대죠. 7만 4천원대와 6만 7천원대 사이의 횡보 구간이다. 즉 그러면 지금은 손실을 결정지으실 단계가 아니고 7만 4천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즉 지금 매수가 7만 2천원대 약간 수익 구간까지는 노려보시는 전략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고려 아연을 매수하셨네요. 42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하락을 오랫동안 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앞두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또 하나는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중기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21선 자리대,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안 된다. 즉 32만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약 30만원 정도 때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니까요. 121선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게 된다라면 약 한 34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42만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결국엔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2만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해둬야 되는 거고, 좀 여유있게 보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권역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 조금 밀려 내려오는, 즉 32만원을 이탈되는 흐름들 31만원 정도대가 오게 된다면 20%시니까요 10%를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그 자리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한 36만원 자리대까지 일단 높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대안주에 대한 재밌는 정답, 재밌는 오답, 이런 것들 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5867님, LG 이노텍, 땡입니다. 자, 4252님, 이분 정말 꾸준히 틀리십니다. 정말 너무도 꾸준히 틀리십니다. 세코닉스, 땡입니다. 자, 027 하나님, 옵트론텍, 예, 물론, 비슷한 성격의 회사예요. 근데 땡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시는 두 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9567님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 지금, 그리고 또 그거 들어왔네요. 자, DHP 코리아 상담하신 분이 9567님이시네요. 그리고 대한항공, 이거 정답으로 보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담을 받으시려고 보내셨네요. 자, 대한항공, 그럼 빠르게 상담해드리면 6782님, 다음부터는 매수가하고 비중을 정확히 보내주셔야 이렇게 대안주 정답이라는 오해를 안 받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대한항공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100원에 비중 10%라고 6782님 남겨주셨는데, 자, 대한항공이 최근 들어와서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행 관련 산업들과 맞물려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또 전 고점 영역대 부근까지 왔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를 지금 소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다시 여기 박스권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28,000원대까지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굳이 고점 영역대 부근, 즉, 전 고점 영역대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무리 비중 10%라고 하지만, 요런 전 고점, HTS를 켜셔서, 고점대 영역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걸 강하게 뛰어넘어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걸 뛰어넘는 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측 매매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대한항공이 오늘도 한 2% 빠졌는데 여기서 밀려서, 즉 기술적 분석상에 의해서 밀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려에 의해서 밀리는 것이냐를 참고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기술적 분석상에 의해서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 즉 한진해운을 대한항공 쪽에서 지금 인수를 한다는 시장의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항공이 인수업체가 되고 한진해운, 즉 한진해운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피인수업체가 되는 건데, 그러면 대한항공으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권으로 돌아서면 바로 빠져나오시라고, 작은 수익이라도 빠져나오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카메라 플러스 시스템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뒤에 시스템, 이렇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여보세요?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저기 1460번인데, 네. 저기 KC 그린홀딩스 지난번에 상담하고, 전에 우리 정 멘토님 말씀을 맹신하는데, 그 뒤에 제가 저기 12,200원에 좀 더 사갖고 50%를 만들어놨는데, 예, 일이 메리트에서 어쩌고. 11,200원에 50%를 11,500원에 내가 전에 30%를 갖고 있다가, 네. 20%를 더 샀어요. 네. 11,200원에. 네. 그랬는데, 물량이 좀 늘어났는데, 얼마나 갖고 있으면 될까? 사람들은 많이 내리잖아. 막, 뭐라 쐈는데. 자, 그러면 이 KC 그린홀딩스를 예전에 한번 상담을 받으셨다고요? 예, 지난주에. 그러면 저한테 상담 받으셨죠? 예, 예. 그러면 리스크 관리 짜리들을 말씀 안 드렸나요? 아니, 그때, 저기, 한 10,000원 정도도 갈 수 있다고. 네. 그때 내가 11,500원쯤 할 때. 네. 500원 좀 더 할 때, 한 700원 정도 할 때, 150만 정도 남았을 텐데, 그때. 네. 그래, 이제, 갖고 있으면 15,000원대 갈 거라고 이래가지고. 네. 이제, 그냥 좀 내리길래 얼른 더 샀어요. 자, 일단은, 예. 10,000원 부근대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예, 예. 자, 우선 9,470원까지 빠졌습니다. 예.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온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업종으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중국 쪽에 좀 진출을 해 있고요. 올해 실적은 좀 괜찮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자리대 더 이상 크게 밀리거나 그럴 자리대는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그래요?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아마도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하반 경쟁 좀 보일 구간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예. 우선 비중이 지금 50%시라고요? 예. 50%면 비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50%도 더 돼요. 근데 이거를 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11,200원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나 근데 이따 그러니까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예. 우선 이게 한꺼번에 비중을 확 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한 차례 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좀 밀려 내려올 거예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12,800원짜리대에서 약 한 11,000원 정도 때까지 밀렸으니까 일단 1,800원 정도 더 빠지게 되면 9,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예. 그러면은 그 자리대까지 움직이게 되면 아마도 9,000원 요 언저리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거예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아마도 다시 11,000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예. 추가 매수를 하신 물량은 꼭 매도를 하세요. 예.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한 하반기 정도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는 6월 넘어서까지지. 예. 그럼요. 일단 올 연말 가까이는 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9월, 10월 달 정도는 돼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투자 관점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손실하고 여기 한 10,000원 정도 되면 팔까요? 11,000원에. 한 11,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예. 전달을 주세요. 예. 일단 제가 예. 네. 우리 멘토님 말씀 잘 들어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진행 좀 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까 전화했는데 지금 전철 탔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어부부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요? 예. 이거 얼마에 들고 계시는데요? 1,350원에 예. 20%요. 이거 저번에 상담 한 번 안 받으셨어요? 아유, 거긴 상담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예, 이 어버브 뭐 반도체 어제 며칠 그저께 전에, 샀는데요. 예. 며칠 전에 그럼 다른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보세요?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철 아니라 시끄러우네요. 예. 자, 어버브 반도체 제가 며칠 전에 상담 드렸어요. 드렸는데,
들고 네.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거는, 들고 가시되, 어떻게 예. 해야 되는가 하면,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실 단계가 아니고요. 오늘도 강하게 올랐죠, 그죠? 파실 단계가 아니고 7,700원대, 즉, 오늘 900원 찍고 밀렸는데, 자,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를 얼마까지 잡아 놓으시는가 하면, 7,000원 초반대까지 잡아 놓으세요. 7,220원. 여기 손절 잡아 놓으시고, 요게 8,500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예. 메모하세요. 예. 지금 7,680원대까지 손절가를 높이세요. 손절가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가가 되겠죠. 그죠? 예. 8,500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9,000원대가 넘어가면, 8,100원대까지 올려놓으세요. 8,100원. 전 8,500원에 팔고 싶은데요. 8,500원에 팔고 싶으세요? 예. 그럼 파세요. 그럼 파세요. 파시는데, 8,500원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익절가를 딱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8,000원, 지금 단기로 들어가셨으니까, 예. 단기로 익절가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지금 7,400원대까지 익절가 높여 놓으세요. 그러면, 400원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추세 타고 계속 가면, 예. 8,500원에 파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만약 추세를 꺾고 내려온다 싶으면 7,400원대 파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예. 난방폭언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요. 그것만. 그거는 제가 두 종목을 한꺼번에 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 그리고 지금 시끄러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 두 종목 내렸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선뜻. 들으시겠어요? 선뜻 내렸어요,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멘토님이 참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은 크게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이 들리는 거를 누르셨네요. 그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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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를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자를 갖다가 네. 129만 원에 샀는데 조금 이익이 조금 났는데 이걸 조금 오늘 조금 내리네요.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가 오늘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오늘 났다고 그러는데 네. 전에 발표보다 전분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확실하게 그 발표가 되면은 막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막 팔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 일단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예. 우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상승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자, 잠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게 3월 25일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점을 찍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3월 26일 날 매도세가 약화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어요. 결국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 것이고요. 예, 예. 일단 실적은 예상치에 좀 부합해주는 그런 실적, 예비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지수는 약 2050포인트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함께 올라가줘야지만 그 자리 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IT 섹터 중에 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호가창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예. 호가창을 예, 예. 보시게 되면 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와 매도를 하는 게 나오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있죠? 예, 그때를 절반 정도를 좀 챙겨주세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창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누가 매수를 해주는가 혹은 매도를 하는가 요거를 좀 보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매수보다 그럼 예, 그때 일단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하락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140만 원 정도인데 이 자리대까지 일단 다 왔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자리대가 넘어가려면은 150만 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가장 예. 좋은 방법은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잘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9505님 정답 나노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나노스도 비슷한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요 앞전 시간에 카메라, 캠, 그 다음에 시스템, 이래가 합성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앞곡에 힌트에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나노스 땡입니다. 자, 5869님, 쿼로직, 아님 말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땡! 자, 그리고 4252님, 야, 디지털 옵틱 아까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꾸준히 오답을 보내십니다. 땡! 자, 요거까지,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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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티리얼 예, 예.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2,300원이던가 그럴 겁니다. 예, 12,300원에. 비중은요? 100%인데요. 와, 이걸 왜 100%나 실으셨어요? 뭐, 그래, 누가 좋다고 해갖고, 누가 좋다고 하던데요? 아는 사람 같이 거기, 주식시장 갔는데, 네. 좋다고 그랬어갖고. 근데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가요, 물론 네. 회사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최근에 그 추천들을 많이 했었는가 하면,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아버님. 예, 예. 일진 홀딩스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네.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진 그룹주들이에요. 근데 일진 그룹주, 일진 홀딩스 하나 보시면 되고, 일진 다이아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다 빠졌죠, 그죠? 그죠? 차트 예, 보이시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일진 전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일진 그룹주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 빠졌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예.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일진 그룹주들은 막 날아갈 때 이건 뒤따라간 형국입니다. 예. 뒤따라가다가 일진 그룹주들이 같이 꺼지니까 다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3등주, 4등주, 5등주는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1, 2등주 따라갈 때 약하게 따라가다가 1, 2등주 자빠지면 강하게 자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되는데 12,300원에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세요. 12,5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야,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한 반 줄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나서 만약에 2차로 13,400원대까지 오면 비중 다 드러내고 다른 종목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자,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매수하셨네요. 65,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자, 우선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 즉 고점 자리대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을 좀 현재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조만간 저항대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67,000원짜리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다라면 약 65,500원대, 67,000원짜리대 이 자리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67,000원짜리대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보게 된다면 약 7만원 정도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한데요. 14,800원에
14,800원에 비중 10%. 맞나요? 이게 14,800원대, 대한유화가 14,800원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마 74,800원인 것 같아요. 오늘 종가상 부근이 74,800원에 비중 10%라고 3832님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요게, 자, 지금 대한유화가요, 이제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가동률을 높이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기업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이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을 때, 결국은, 지금 횡보가 나온다. 횡보가 나올 때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에요. 71,000원대가.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명확히 보이죠. 그죠? 여기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85,000원. 근데 요번에 만약 상승을 해서 3, 4분기에 85,000원대를 뚫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더 들고 가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요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79,000원대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79,000원 이상에서 분할로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중기적으로 보셨다면 85,0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라. 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5,48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국전자인증이 금일 4%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조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한 차례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는데 금일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즉 과거에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 장대 음봉이죠. 그렇다면 4,9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아마도 이 갭을 메울 자리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4,900원짜리대를 필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하면 30분봉 정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도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4,800원, 4,700원짜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5,000원 정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대량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물량에 대한 이탈인지 손바뀜인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인데요. 바로 4,50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어요. 8827님. 코디에스 보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구간대, 즉, 가격대에서는, 즉,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죠? 박스권 하단.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5,300원대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4,300원대 박스권 하단.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코디에스, 여러분, 저 5,000원 넘어올 때까지 상담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전기차, 지금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느린 충전 인프라가 아니에요. 빠른 충전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러면, 급속 충전기 필요하게 돼 있고, 급속 충전기 필요하게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 지금 시제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적인 측면 봐도 크게 우려할 단계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 상담하지 마세요. 5,000원대 위로 갔을 때 상담 들어오면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를 매수하셨네요. 44,500원에 5% 추가 매수 좀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선 추가 매수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121선에 대한 부분들 지지를 상당히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 즉 44,000원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과정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4만원 자리대에서 5만원, 이 자리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부근 자리대부터 분할로 추가 매수 조금 더 보면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5만원 자리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KT. 29,500원의 비중 20%라고 2450 남겨주셨는데요. KT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아마, 제 고정 팬이신 것 같은데, 2459님. 제가 얼마 전에 KT를,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노래까지 불러드렸죠. 아니라오, 아니라오, 이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국악소녀, 그거까지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KT가 이제 더 이상, 기관들이 밀 이유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ELS 만기 시점이 도래했고, ELS 만기 시점, 즉 4월, 5월에 어떤 만기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KT, 지금쯤 충분히 다시 한번, 이미 낙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버렸고, 그렇다면 지금쯤 다시 한번 충분히 보셔야 된다. 이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KT가 이제 빅데이터 어떤 쪽에서 가시적인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실적 부분들, 그리고 오늘 KT 이제 회장님께서 좀 좋은 얘기들 또 많이 했죠. 그러면서 급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좀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62평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122평에서 살짝 걸쳐놓은 모습입니다. 이 122평을 충분히 돌려 세울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주봉도 지금 34,000원대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봉, 월봉 모두 34,00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31,000원이잖아요. 그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9,500원이니까 3만 한 300원까지, 자, 익절가 높여놓으시고 대응하시면 거기서 충분히 34,000원대까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자, 대한주인트입니다. 5번째인데요. 이 기업은요, 블랙박스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일, 바로 어제죠. 투신권과 연기금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좀 특징적인 상황들을, 즉 수급적 특징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시청자가 너무 오래 진직 사갖고 고생했는데 좀 올라와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한 25% 되고요. 네, 78,000원이요. 7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조금 더 했는데 좀씩 물타갖고 올라갔어요. 자, 일단 LG전자를 얼마 정도 보유를 하셨나요? 오래 했어요. 한 8만 얼마 때 사갖고. 네. 거의 이제 한 1년 가까이 좀 되신 건가요? 네네. 우선 생기하고 두 가지 걸 많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우선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UHD TV, 즉 가전제품 쪽에서도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지금 78,000원 정도 때문에 약 한 10%가 조금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아마도 7만원대 초반 한 72,000원 이 자리대까지 가게 되면 한 번쯤은 저항을 받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한 번 덜어주고 다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만원 좀 넘으면 좀 반틈 돌고 또 다시 잡을까, 물어보려고요. 만약에 한 72,000원, 72,000원에서 73,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네. 한 번쯤은 덜어주시고요. 절반 정도만.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한 네. 68,000원에서 69,000원 이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문자를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만도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같이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 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상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 즉 시장의 반응이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향후 추이 봐가면서 그런 전략들을 다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빠졌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상담 주세요. 또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내일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목소리가 딱 저희 쪽 분이신데요. 예. 대구 쪽 분이시죠? 예. 예, 딱 대구 분이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S 반도체 있지요? STS? 예. 지금 이거 맞습니다. 이게 6,000, 제일 처음에 살 때는 6,830원에 사가지고 물타기를 몇 번 하는 바람에 지금 6,200원대가 있고 지금 40%가 넘습니다. 엄마야. 지금 횟수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걸 왜 자꾸 지고 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빠진 놈을 갖다가 탈락하기 또 그렇고, 또 가끔씩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물타기를 몇 번 해놓은 바람에. 회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 예,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혹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요 끝나고 전화를 좀 드리면 안 되겠어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제가 요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예. 어머니, 전화 꼭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낙폭이 심한데요. 예.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2님 당첨되셨습니다. 빰빰빰빰빰, congratulation. 자, 당첨되셨다는 거 축하드리겠고요. 기법 CD 기법 CD 많이 공부하셔서, 수익 많이 내세요. 자, 공개방송 공지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장중 공개방송 9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좋은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시부터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4시부터 5시까지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대안주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안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정답 캠시스였습니다. 캠의 시스템, 요 카메라와 시스템의 합성어였죠. 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자, 시장은 지금 빠르게 상승 구간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포트의 재편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내일도 이 프로그램 시청해 주실 거 약속해 주세요.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